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부스메이커입니다. 어제 하나은행 이제 자소서 가이드 영상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거 25일이에요. 2월 25일이고, 어제 이제 하나은행 취업 공고 시작했는데, 바로 다음날, 오늘이죠. 2월 25일. 우리은행 취업 공고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은행 자소서 가이드,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 소개해 드리면, 전 삼성증권 PB 출신이고요. 4년 정도 재직하다가 작년에 퇴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권 취업 준비생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냐, 크mom이랑 승부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소서 첨삭도 하고, 면접 코칭도 하고, 필기 코칭도 하고, 그러니까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최종 면접까지, 금융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걸 코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25년 상반기 시중은행 두 번째로 우리은행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하고요. 하나은행이 참고로 3월 17일까지인데, 하나은행보다 먼저 마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은행 먼저 쓰고 하나은행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규모는 190명으로 이제 오늘 기사가 났는데 190명 정도 선발한다고 합니다. 개인금융, 기업금융, 지역인재, 히어로, IT 디지털, 또 총합 합산해서 190명이고요. 아마 개인금융, 기업금융을 대부분 지원하실 텐데, 두 직군 합쳐서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뭐 한 100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120명 정도. 음. 그리고 자소서 문항 살펴보면 세 문항이에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작년 하반기에 네 문항 정도였는데, 한 문항이 줄었어요. 지원 동기, 크게 세 문항으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지원 동기랑 직무 역량, 그리고 성격의 단점과 보완 과정, 실패 경험, 이렇게 세 문항이고, 각각 800, 600, 800자 해서 총 2200자예요. 자소서 쓰실 때, 뭐 거기 지원서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긴 하지만,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성명, 학교명, 가족사항, 이런 거 기재 안 하시는 거 이제 기본이겠죠. 그리고 내용 부족, 반복된 답변, 표절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 분량 한도에 항상 80% 이상만 채우시면 내용 부족으로 탈락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 제한 분량의 항상 80%는 넘겨야 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우리은행 인재상과 핵심 가치, 항상 그 기업 지원하실 때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가이드 영상에서 항상 그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자소서 평가 항목, 자소서를 평가할 때 그냥 막 평가하지 않고 그 기업의 이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보통은 인재상과 핵심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소서를 쓰실 때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와 관련된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기본이겠죠.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뭐 비전이랑 뭐 슬로건 이런 거는 면접 보실 때 외워야 되는데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핵심 가치만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객 중심, 신뢰, 전문성, 혁신이고, 참고로 오른쪽에 국민은행 핵심 가치도 고객 중심, 전문성, 혁신주도, 신뢰 정지, 동반 성장인데, 보통 대개 시중은행들의 이 인재상과 핵심 가치는 이렇게 유사합니다. 뭐 고객 중심, 전문성은 빠지지 않는 그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뭐 은행을 여러 번 지원하셨던 분들은 뭐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당연히 고객 중심 중요하고 전문성 중요하겠죠.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항은 지원 부문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랍니다. 800자고요. 이 문항은 크게 세 가지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원하는 직무에 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경험이 뭔가. 그리고 해당 직무, 뭐 여기 개인금융, 기업금융, 뭐 IT, 지역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원하시는 직무가 그 직무에,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역량,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물음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하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경험. 참고로 여기 이 작년 하반기에는 보통 지원 동기 할 때, 지원 동기 쓸 때, 직무 지원 동기랑 회사 지원 동기, 그러니까 개인금융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개인금융 지원하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은행에 지원하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2025년 상반기에는 회사 지원 동기가 없어요. 여기 잘 보시면 우리은행에 지원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은행 지원 동기는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소서 쓰기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원하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경험이 뭔가요? 개인금융, 기업금융, 요걸 쓰려면 일단은 은행의 역할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원 동기는 결국엔 그 직무를 희망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자소서에서나 면접에서 항상 그 내가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직무에 매력을 느꼈다, 이런 방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뭐 대부분 은행이 뭐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특히 뭐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예대 마진이 메인 수익원인 것도 알 거고, 근데
명확히 은행이 뭐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데, 은행의 핵심 비즈니스는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 대출이죠.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지 뒤에서 또 설명이 돼요. 자, 이 상생금융이라는 말, 은행권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상생인데, 상생금융, 요즘 은행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해지고 있고, 뭐 워낙 이자 장사한다고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은행도 원래 뭐 사회적 금융을 실천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뭐 ESG나 이런 거와 것들 화두와 함께 은행의 상생 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23년 좌측에 기사인데, 이 메이저 시중은행, 은행 금융권 금융 그룹들 사회적 금융 지원 규모를 늘린다. 오른쪽은 이제 고정금리차, 변동금리에 고정금리차 축소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등급 하락 때 금리 상승을 최소화해주거나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 감면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상생금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뭐 역할이 뭐냐 물어보면 뭐 표면적으로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이에요. 뭐 금융사의 역할이 요게 메인인데, 은행은 예금을 통해서 이제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그거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금이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쓰임으로써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요게 금융의 그리고 은행의 역할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하죠. 이거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돈 필요한 데 준다. 돈 필요한 데 주는데 그 필요한 곳이 어디냐? 우리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뭐 열악한 중소기업도 많죠. 유동성 부족하거나 뭐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한 이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때 지원해 준다든가,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도 무슨 신규 투자를 하거나 신규 사업을 하거나 뭐 해외 진출하거나 뭐 아니면 M&A 할 때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 할 때 이제 신규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그래서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이 각각의 이 곳곳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요 고객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이 이 은행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지원 동기에 서술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요 일본 문항에서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죄송해요. 지원하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경험이 뭔지를 이게 뭐 납득을 시켜 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면 개인금융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매출이 급감하면서 사장님이 폐업 위기에 처했고, 뭐 직원들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뭐 해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이 경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그리고 열악한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구나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개인금융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소상공인을 돕고 싶다라고 직무 지원 동기를 제시해 주셔도 되고요. 중소기업 인턴으로 근무할 때 마찬가지로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뭐 예를 들면 고객사가 부도가 나서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그 매출을 확보하지 못했다든가 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 운영에 이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구나. 그리고 이 유동성은 확보하려면 이 은행의 대출이 필수적이구나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기업금융 직무에 지원한다. 이렇게 기업금융 쓰시는 분들은 제시할 수도 있고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인턴으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면 대기업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업에 뭐 예를 들면 글로벌 사업부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러면 글로벌 사업 전략을 짤 때 그 필요한 예산을 짜는데 그 예산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 조달 방안까지도 마련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기업도 돈이 많은 대기업도 신규 투자를 하려면 신규 사업을 하려면 자금 조달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껴서 기업금융에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셋 다 항상 자기소개서 쓸 때는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썰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원 동기를 쓸 때 뭐 일반적인 기업 분석 내용, 그 인터넷에서 끄적거리는 뭐 우리은행의 역사, 뭐 우리은행이 업계 최초로 뭘 했고 이런 내용들은 별로 좋은 지원 동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은행이 뭐 사회에 뭐 기여하고 뭐 이런 내용을 메인으로 쓰는데 본인 경험 없이, 근데 지원 동기에는 특히 모든 문항도 마찬가지인데 지원 동기에 본인 경험을 통해서 이 직무의 매력을 느꼈던 계기나 경험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자소서가 되지 못합니다. 뒤에서 합격 자소서들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 지원 동기가 됐으면, 서술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직무, 뭐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개인금융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이거나 기업금융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이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역량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고객 응대 역량이겠죠. 개인금융, 기업금융 마찬가지로 둘 다 고객 응대 역량이 중요합니다. 결국엔 개인금융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금융은 기업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응대 역량이 가장 회원에게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 응대 역량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제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금융 전문성도 중요하겠죠. 뭐 경제 지식이나 상품 지식, 재무회계 지식, 요런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와 관련된 어떤 노력을 했다 제시해 주시면 되고, 뭐 이거 외에, 뭐 나는 숫자 감각이 좋다. 뭐 또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또는, 재무나, 뭐, 기업 재무제표를 확인할 때 꼼꼼해야겠죠. 그래서 꼼꼼함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꼼꼼함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역량을 하나 고르시고 일단은 골라두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행원이라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나를 고르시고, 근데 보통은 고객 응대 역량이나 금융 전문성이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골랐으면 그 역량을 어떻게 길러왔는지에 대한 내 경험을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 응대 역량을 이제 키워드로 제시할 거면, 필요한 역량으로 제시할 거면, 나는 영업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는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고객을 응대한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적어놓은 내용은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적어놓은 거고, 실제로 이거보다는 더 디테일한 이 경험이 들어가야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보이스피싱 당한 고객을 응대했거나, 뭐 아니면, 뭐, 금융사기에 노출되거나, 뭐, 또는, 뭐, 어떤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고객에게 고객 응대를 해서, 민원을 해소했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객 응대 역량을 길렀다라고 제시할 수 있겠죠. 또는, 기업금융 지원하시는 분들은 재무팀 인턴 경험이 만약에 있다. 다른 회사 재무팀 인턴 경험이 있다. 이러면 좋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써주실 수도 있어요. 재무팀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재무 비율, 뭐,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뭐, 이런 지표들을 분석하면서 재무회계 능력을 길렀다. 라고 써주시면, 기업금융 직무에 필요한 게 재무회계 능력이니까, 필요한 능력 중 하나니까, 재무회계 지식이, 어필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뭐 인턴이나 재무팀 인턴 뭐 이런 영업자 아르바이트 이런 게 없어. 그러면 경제나 금융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전공 수업에서 뭘 배웠고 또는 교내 금융학회나 활동, 뭐 연합 동아리 상관없고요. 이런 거 활동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기업 리서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든가 뭐 이러한 경험들을 제시해주면 금융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근데 경제 금융 전공 수업과 금융학회 동아리 이런 것들은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별로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업점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 뭐 영업점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뭐 매장, 뭐 술집 아르바이트거나 뭐 아니면 음식점 아르바이트거나 상관없는데 가장 좋은 건 영업점 아르바이트긴 해요. 근데 어쨌든 상관없다. 근데 이 전공 수업들이랑 동아리 활동했던 거, 물론 동아리 활동하면서 뭐 어떤 수상을 했거나 이런 구체적인 증빙 사례가 있으면 성과 입증 사례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동아리 활동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 적으시려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객 응대를 했거나, 뭐, 재무 분석, 금융 지식을 길렀던 경험, 이런 거 어필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작년 하반기에 합격했던 자소서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거 그대로 쓰지 마세요. 이 양심을 지켜. 어차피 요거 그대로 써도 합격 못해요. 이미 작년에 제출했던 자소서고, 뭐, 본인이 쓰면 다른 사람도 따라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개하는 건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표절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마셔라.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합격 자소서 나올 텐데, 이 쓰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이걸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야. 쓰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친구는, 뭐, 국민은행 갔는데, 결국엔, 우리은행 최종 면접도 보고, 국민은행도 봤는데, 결국엔 국민은행 간 친구의 자소서인데, 작년 하반기. 이 친구는 이제, 그때 이제 지원 동기에서, 직무 지원 동기와 이 우리은행 지원 동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뭐 우리은행 지원 동기가 없지만, 이 상반기에는, 그때 이렇게 썼어요. 타은행 서포터즈, 여기 국지선대, 국민은행 디지털 서포터즈. 요거 수행하면서, 고객 중심 의미를 깨닫고, 개인금융 직무의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직무 지원 동기, 이 친구 개인금융 지원했는데, 개인금융 지원 동기로 이렇게 이 서술을 했습니다. 뭐 아래에 뭐 매일 입출금 위에 방문했던 어르신 기억 안 나는데 요 어르신한테 앱 사용법을 도와드렸고 요 과정을 통해서 WM 직무를 통해서 고객 금융 생활을 기여할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고 행원이 되겠다 목표를 가졌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영업점 아르바이트 서포터즈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고객 응대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행원이라는 직무가 매력이 있구나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친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금융 전문성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제시했고 요거 근데 내가 첨삭한 거라 사실 내가 쓴 거예요. 나는 소재만 갖고 이제 내가 알아서 쓴 거예요. 이 친구의 소재를 갖고 WM 웨스 매니지먼트 뭐 자산관리죠 개인금융 WM은 고객 인생을 책임지는 직무라 생각한다. 따라서 금융 전문성을 갖추는 게 필수적인데 근데 또 아래 주의하실 부분이 이 금융 전문성을 어필할 때 보통은 뭐 전공 수업이나 아니면 금융 자격증 이런 거를 취득했다고 어필을 하시는데 어필하셔도 되는데 좋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은 워낙 고스펙이기 때문에 금융 자격증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모두가 있어. 그래서 그걸 써봤자 별로 도움될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 말고, 이거 말고도 이 내용이 많아요, 이 자소서가. 근데 지금 여기 분량상 한 개로 이 중략 보이시죠? 중략 가운데. 원래 내 분량이 훨씬 많아서, 요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한두 줄 넣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취득했다. 금융자료 취득했다. 꼭 여기까지야. 근데 뭐 이거를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어필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예요. 어차피 이력서에 이 자격증 취득 입력하는 거 있을 건데, 뭐 굳이 여기서 또 장황하게 언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금융 자격증을 자소서에 어필하는 해서 합격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차라리 뭐 동아리 활동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다든가, 이 친구는 이 금융 스터디 참여해서 거시경제 분석하는 예측 모델 개발에서 8% 수익률 실현한 적도 있다. 사실 이게 금융 자격증 취득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직무 역량 개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친구는 영업자 서포터즈 경험을 통해서 직무의 매력을 느꼈고 회원이를 꿈꾸게 됐고, 요게 직무 지원 동기죠. 그리고 이제 금융 전문성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스터디하면서 무슨 예측 모델도 개발했고 수익도 실현한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구조대로 내용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잘 보시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여기 내가 썼다. 잘 쓰죠? 그 자소서 혼자 쓰기 막막하신 분들 저 찾아오세요. 자, 두 번째 문항, 성격의 단점과 보완 과정인데, 이 보완 과정은 여기 없어요. 근데 설명드릴게요. 문항 그대로는 본인의 성격 중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과 그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우리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성격의 장단점 같은 거 문항 많이 보셨죠? 이 문항은 사실 성격의 단점이 뭔가요? 라는 문항인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게 지금 성격의 단점과 그 이유만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더 필요한 게 더 쓰실 게 있다. 뒷장에 나올 거예요. 이 문항 의도는 이걸 왜 냈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 사람이, 이 지원자가 행원에게 필요한 성격이 있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을 바꿔서 이 출제 의도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행원에게 필요한 성격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성격에 부합하시나요? 그 행원에게 필요한 성격 중에 어떤 게 부족해서 그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또는 성격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수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어떤 걸 배우셨고 그 부족한 성격을 어떻게 보완해 오셨나요? 가 이 풀 센텐스예요. 이번 문항의 풀 의도예요. 전체 의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들을 답변을 하셔야 된다. 자소서에서, 이번 문항에서. 그래서 행원에게 필요한 성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고객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다 친절함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존중, 배려, 이타주의, 눈치 센스, 꼼꼼한 분석력, 신뢰, 존중, 양보, 윤리의식,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좋은 성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게 다 행원에게 필요한 이 성격들이에요. 요 중에 하나 고르셔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고르고 이제 실패 사례를 생각해 보면 약간 어렵겠지. 꼬일 수 있으니까 먼저 일단은 과거에 이 성격 부족으로 인해서 실수했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우면 일단은 내가 살면서 그동안 뭐 실수했던 경험이 있나? 뭐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실수나 실패를 했던 경험을 먼저 떠올려 보고, 그게 뭐 때문이었냐 할 때 이렇게 행운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부족해서 그때 실패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격이 부족함으로 이렇게 실수나 실패했던 경험을 제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제약 팀 프로젝트 할 때 팀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마찰이 생겼던 경험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할 때 워낙 힘들고 피곤해서 친절함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이 고객에게 불만의 컴플레인을 받았던 경험, 또는 과제 수행할 때 꼼꼼함이 부족해서 뭘 숫자를 틀렸다든가 뭘 빼먹었다든가 해서 점수가 깎인 경험, 뭐 이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고 그 경험으로 이제 이 성격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런 실패를 했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 고치고 싶은 성격의 단점과 그 이유만 이렇게 물어봤지만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성격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왔는지까지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성격의 단점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패했던 경험을 제시하면 그냥 성격이 안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반드시 그 성격의 단점을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보완해서, 뭐 예를 들면 무모한 단점으로, 뭐 예를 들면 꼼꼼함이 부족하다는 단점으로 실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꼼꼼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꼼꼼함을 갖추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갖추든가, 뭐 아니면 더블 체크하는 습관을 갖추는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현재는 웬만한 일에선 뭐 누락이나 오류를 발생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까지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이 문항의 숨은 이 포인트 중 하나예요. 합격자서 봅시다. 이것도 작년 하반기 건데 이것도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써준 거고, 올해은행 거예요. 합격했고, 이 친구는 올해은행 갔어요. 세심한 성격 탓에 사소한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성격적인 단점은 이것도 스킬인데,
이 사소한 걱정이 많다. 근데 이 문장, 첫 문장 보세요. 세심한 성격 탓에 사소한 걱정이 많대. 이게 칭찬인지, 이 자기 자랑인지, 걱정인지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단점을 제시하더라도,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헷갈릴 수 있도록 이 작성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세심한 성격 탓에 사소한 걱정이 많은 편인 게 단점이라고 제시했고요. 예를, 이제 그 아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죠. 내가 고객님 주문을 잘, 아르바이트 할 때, 이거 중략된 거예요. 내가 고객님의 주문을 잘 받은 게 맞는지, 고객님의 요청 사항 중에 놓친 게 없는지, 혹은 내 행동으로 컴플레인이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고민을 자주 했대. 근데 입행 후에 이런 고민이 생긴다면, 혼자 해결하지 않고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 없으면, 앞으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오 정도, 계획이나 포부를 언급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점만 어필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격 단점과 보완 과정, 이 보완 과정까지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3번 문항 마지막인데,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성공보다 더 많은 걸 배운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데,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웃겼어요. 왜냐면, 얘네가, 우리 은행 책 담당자들이 지쳤구나, 지겹구나. 하도 이제 취준생들이 나 잘났다, 뭐 나 성공했다, 무슨 매출을 올렸다, 뭐 상을 받았다, 이런 자기 자랑만 나열된 자소서들을 하도 많이 봐서 지쳤나 봐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문항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니네 성공한 거 모르겠고 관심 없고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항은, 이 사람은 본인은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그 실패를 이 자기의 성장 기회로 삼는 사람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많은 취준생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본인 상 타고 뭐 잘난 것만 어필하는데, 혹시 당신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우셨고, 그 배운 점을 바탕으로 뭐 어떤 발전을 이뤘나요? 그걸 배운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항도 그 배운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는 그 배운 점을 바탕으로 그 뒤부터, 실패 뒤부터 어떻게 했는지, 이런 변화 과정, 극복 과정까지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어떤 거에 도전해서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본인이 노력했거나, 아니면 가장 본인이 치열하게 뭐 도전해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모의투자대에서 입상을 하기 위해서 뭐 밤을 새가면서 뭐 투자 분석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뭐 없어져도 있지만,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모의투자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모의투자대에 나갔는데 상을 못 탔어. 그리고 수익도 마이너스였어. 뭐 이런 경험도 실패한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소재는 일단 고객 응대, 그리고 고객 응대, 금융 전문성, 이런 것과 같이 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좋고요. 뭐 이런 게 아니면 뭐 공모전에 참가했는데 입상하지 못했거나, 창업을 해봤는데 뭐 사업이 망했다든가, 아니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인 3종 경기에 도전했는데 꼴등을 했다든가, 크로스핏을 하면서 부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뭐 3개 국어 과학 실력을 쌓기 위해서 뭐 고군부터 했지만 결국에는 한국어밖에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장 좋은 건 직무와 관련되면서 다른 지원자들과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할 만한 그런 도전 경험을 제시해 주시면 더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은 우리은행 핵심 가치랑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핵심 가치가 고객 중심, 신뢰, 전문성, 혁신, 요 네 가지 키워드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 예시를 볼게요. 이 친구의 자소서는 신한투자증권 자소서고, 이것도 합격 자소서고 제가 청작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많이 손은 안 댔어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가르쳐놔서 취업 패키지 수강생이었는데, 가르쳐놔서 이제 어느 정도 혼자 쓸 줄 알아서 제가 크게 이 손은 되지 않았어요, 자소서에. 아무튼 이 친구는 이 문항도 그때 무슨 실패를 했던 경험, 뭐 실패했는데 다시 도전해서 극복했던 경험, 이런 거를 묻는 문항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 친구가 헬창이었거든요. 헬창이에요, 헬창. 키도 크고 뭐 몸도 좋은데 헬창인데, 이 친구는 이제 3대 400을 목표로 하던 중 데드리프트 중량을 무리하게 늘리다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게 됐다. 이거를 실패 사례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소재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쓰진 마라. 똑같이 쓰면 이미 다 노출돼서 표절, 요즘 그거 아시죠? 그 대다수의 기업들은 자소서 이렇게 받으면 외주업체 써서 요거 그 AI 돌려서 표절 검사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요거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대로.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허리 디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재활하고 유튜브 통해서 뭐 공부하고 보갑을 유지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익혔대요. 그 결과
다시 회복하고 재활뿐만 아니라 100에서 150kg까지 중량하는 회복 성과를 거뒀대요. 중요한 건 이 도전에서 실패했는데 극복했던 이런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했는지 요거까지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점, 이 경험을 통해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끈기로 문제를 결국엔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요걸 배운 점으로 제시해서 요거에서 이제 키워드는 정확한 분석력과 끈기죠. 근데 분석력과 끈기는 그 어느 정도에 지원하든지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신한투자증권의 이 인재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운 점은 이 해당 지원하는 기업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과 연결시키면 좋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내가 쓴다면 요거 내가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근데 제가 블로그 이 유튜브 영상도 자소서 가이드 영상을 올리지만 블로그도 하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거기에도 올려놨어요. 근데 만약에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거. 이거 좀 대충 써서 뭐 근데 뭐 어느 내용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사상누가 고객 분석 없는 아이디어로 6개월 만에 사업이 망하다. 만약에 이거 실제 경험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가상으로 창작해낸 경험인데 어떻게 뭔 얘기냐? 대학생 때 창업 동아리 활동하면서 대학생 분식 맛집 앱을 출시를 하려고 이제 사업 아이디어 기획하고 밤새워가면서 아이디어 고민하고 이제 코딩과 디자인 작업을 해서 완성했어요. 3개월 만에. 근데 막상 출시하니까 6개월 만에 사업을 처리해야 됐어. 가입자 수도 없고 이래서. 그래서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객인 대학생들의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 이 잠재 고객, 타겟 고객이었던 대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분식 맛집에 대한 단순한 위치 정보 뭐 이런 뭐 메뉴가 아니라 가성비나 완성도, 이 음식의 완성도, 그리고 실제 거기에 방문했던 이용객들의 이 실질적인 후기, 이런 정확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경험으로 사업 성공의 요인은 철저한 고객 분석이라는 걸 배웠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실패 경험 제시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운 점이 지금 제가 고객 분석이라 해놨죠. 이걸 왜 해놨냐면 우리은행 이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고객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소서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결국엔 어떤 비즈니스든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 고객의 수요를 잘 찾아내고 고객 수요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고객 중심이죠. 그거를 어필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고객 중심으로 어필한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소서 가이드 살펴봤는데 결국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채용의 본질은 과거 성과를 통해서 본인의 입사 후에 성과 가능성을 증명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번 우리은행 상반기 채용은 달라요. 이게 아니야. 우리은행 상반기 자소서의 관건은 겸손함과 인성입니다. 뭐 내가 잘났다 이런 걸 과하게 어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 지원 동기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성격의 장점은 안 물어보고 단점만 물어봤죠. 그리고 세 번째는 3번 문항은 성공했던 경험이 아니라 실패했던 경험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소서의 스탠스가 자체가 우리는 이제 너무 성공 경험 많은 사람 지겹다. 좀 인성 좀 제대로 되고 그리고 좀 겸손한 사람, 좀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뽑자. 이런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이 성격의 단점만 물어보고 실패 경험만 물어본 자소서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좀 이상해. 우리는 원래 이런 문항은 안 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과거 성과 경험으로 어필하는 게 그 사람의 이 직무 역량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자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원하는 사람의 직무 역량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의 단점이랑 실패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내가 이 우리은행의 입사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원래 자소서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뭐 어쩌겠어.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어떤 문항이 나오든 자소 잘 쓸 수 있고 뭐 저한테 첨삭을 맡기면 뭐 저도 제가 잘 써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이번 문항은 별로 좋지가 않다. 저런 문항으로 어떻게 뭐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내겠어요. 누가 기획했는지 참 답답하네. 저렇게 어쨌든 이번 자소서의 관건은 겸손과 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걸 원래 100 정도 어필하셨다면 이번 우리은행 건에 대해서는 한 잘난 거 한 30에서 50% 정도 조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겸손함을 한 50% 정도 올려놓는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은행 자소서 영상은 가이드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저는 이제 크몽이랑 송고에서 자소서 첨삭을 하고 있고요. 뭐 지난해부터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진짜 많이 합격을 시켰어요.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코칭 드린 분들 다 뭐 시중은행 다 곳곳에 있고 그래서 코칭생들이 합격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자소서 도움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합격하는 자소서를 만들어 줄 테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찾아오시고
뭐, 안 찾아오더라도 꼭 지원해서 요거 보시는 분들 꼭 금융권, 그리고 은행, 뭐, 지금 하나은행도 있죠. 그리고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곧 뜰 거니까, 3, 4월에. 그래서 꼭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라고요. 뭐, 저와 함께 같이 준비하면서 합격률을 더 올리면 좋고요.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금융권 취업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곧 조만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